노동시장은 직업 상담사나 또 직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노동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또 노동시장은 미래의 어떤 변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적인 관점에서는 뭡니까? 국가의 어떤 노동 인력의 배치라든지 산업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노동조건 역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상담사는 많이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그 변화, 특성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또 상담사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 그 내포된 정보들, 그죠? 크게 봐서는 노동시장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사이에 어떤 욕구 사이 개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라든지 그 시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외부 노동시장이라든지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노동인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이렇게 구분하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차 노동시장은 비교적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고 직업에 관련된 후생이라든지 복지가 잘 조직된 그런 직업들이 모여 있는 것을 프라이머리 레이버 마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시장과 직업세계 관련 면에서 직업 상담사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죠? 또 정확하고 시사성 있는 그런 노동시장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담사로서의 어떤 역할,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또 한편 이제 노동시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용주에 관해서 페인 같은 사람은 그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서 고용주의 어떤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죠? 첫째는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또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용주의 어떤 그 욕구라 그러면 대체로 이제 구인 욕구라든지 또는 그 노무 인사관리에 관련된 뭐 그런 일들이겠죠. 그죠? 또 판매 방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고용주에게 어떤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직업 제한 같으면은 내가 상담하고 있는 그 굉장히 상태가 기능이 좋은 그런 내담자를 고용주에게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고용주를 세 가지 형태로 분석하고 봅니다. 그죠? 하나는 준법형 고용주. 준법형이라는 것은 규칙을 잘 설정하고 잘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고용주. 그죠? 또 물질주의적이라는 굉장히 소위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 그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모형으로 매우 생산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표라든지 또 도표, 숫자 이런 통계 같은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우리는 물질주의적 고용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적 고용주라는 것은 용어에서 표현되듯이 이제 인간적인 요소,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고용주를 우리는 사회주의적 고용주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회사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비공식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주들의 특성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해 놓고 우리가 접근할 때는 거기에 알맞는 대처 방식이라든지 효과적인 상담 전략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어떤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고용주에게도 여러 가지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라고 하면 대체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에게만 서비스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좀 더 포괄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형태의 사람들에게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담자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용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사 담당자라든지 또 일자리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접촉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직업 상담사라는 것은 뭡니까? 내담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어떤 서비스, 거기는 지지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상담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용주를 직업 상담 과정이라든지 또 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는 뭡니까? 그 고용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고용주의 어떤 구인 요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전에 그 장애인을 채용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그죠? 또 내가 상담하는 내담자들의 어떤 유형에 적합한 어떤 개념이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컨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상담실에서 상담 과정상에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어떤 직업 배치나 일자리 소개를 해야 할 상황이면은 그 즉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현재도 구인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주를 나의 프로그램 혹은 나의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는 뭡니까? 특정한 근로자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훈련을 제공한다든지 그렇죠? 또 고용주에게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한다든지 그죠? 또 다른 고용주들을 소개해 준다든지 홍보 노력 또 직무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고용이나 고용을 위한 훈련이라든지 상담 유형에는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첫째는 존경입니다, 그죠? 존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자기 가치감 또는 자기 존중감을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학습이라든지 또 대처능력의 기초를 쌓게 되고, 그죠? 나아가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사회 많은 자원들과 연결하는 이런 포괄적 노력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내담자에게는 구체적인 직업 동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업력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내담자의 어떤 구의직 기술이라든지 직업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들로 사용하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내담자 가족 역시 굉장히 중요한 상담 서비스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거부감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좋은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 전략으로는 뭡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술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진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이 가진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 관리하는 것들, 그죠? 또 계획을 설정할 수 있겠죠. 훈련 계획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기준들, 증거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죠? 또 대안을 발견하는 대안. 상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직업 배치 같은 것도 A, B, C라는 직업 대안이 없으면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더 유연하게 되고 좀 더 여유로운 성숙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가능한 결과를 조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훈련 관련 변인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안을 설정하면 하나씩 중요도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계획에 따라서 행동 착수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상담사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뭡니까? 상담사까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개인 상담이라든지 집단 상담, 또 진단적 면접, 또 이런 것들을 워크숍에서 활용한다든지, 또 내담자의 여러 가지 준비성을 실질적인 역량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촉진하는 이런 것들이 상담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 진단적 면접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이제 직업적 고울이 뭔지, 그죠? 또 직업적 고울을 내담자가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장벽들이 뭔지 발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적절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얘기죠. 또 집단 상담 역시 중요하죠. 집단 상담. 아마 여러분도 집단 상담하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집단 상담 역시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상담입니다. 거기에는 집단력 등이라든지 개인 상담에서 노출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집단 상담입니다. 그죠? 또 구직 기술 워크숍이라는 것이 이것도 소규모 형태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아직 여러 가지 구직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인터뷰 면접을 시켜본다든지, 또 이력서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본다든지 이런 단기 형태의 훈련 과정이 구직 기술 워크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참여해 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구직 워크숍 같은 건 참여해 왔어요? 참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특수교육이나 직업재활을 상담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경험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죠? 요즘 뭐 박람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박람회 가면은 뭐 10분, 15분 뭐 자기 인터뷰 뭐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죠. 또 고용주 홍보. 대구대학교 출신들이 그 사장인 사람들이 이제 구인 워크숍 하는 거 있죠. 그죠? 박람회 형태로 아마 11월 중에 해마다 하던데 거기서 많은 뭡니까? 구인 구직이 매칭이 이루어지죠. 그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또 그 숙련된 기술, 또 그죠? 좋은 사람들 뽑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의 하나가 이제 고용주를 지지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고용주의 지지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그 하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담사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상담사가 되는 뭡니까? 고용주하고 좋은 관계가 이미 설정됐다면 뭡니까? 내가 보유한 최고의 내담자를 소개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이 지닌 여러 가지 제한점 또 능력들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그죠? 그것들이 고용주의 욕구와 잘 매칭되는지 아닌지, 그죠?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저도 옛날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직업훈련학교 교사들이 졸업 시즌이 되면 이제 자기들 아쉬워가지고 우리 사적 기업이나 뭐 또는 복지에 찾아가지고 취직시켜 달라고 막 너무 과장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고용주를 굉장히 실망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담사는 굉장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상담사가 지닌 문제, 어떤 그 의사결정 기술,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강화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담자,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 또 행동 분석, 그죠? 행동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용주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거기에는 다양한 양식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 구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할 때 효과적입니까? 여러 가지 설문지란 체크리스트 이런 서류 양식들을 놓고 할 때 훨씬 구체적이고 좋은 그 상담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하나의 형태로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잡 쉐어링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에서는 뭡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괜찮은 직업을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방식 중에 하나가 잡 쉐어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 쉐어링 한번 들어봤습니까? 잡 쉐어링에 대해서. 잡 쉐어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를 두 사람, 세 사람이 나누는 것을 우리는 잡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뭘까? 데피니션. 잡 쉐어링이 뭐냐? 잡 쉐어링의 이점과 또는 그 단점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죠? Job sharing occurs when two or more people share one job by working on different days or at different times. In other words, multiple people fill one job position. Let's say you work at a manufacturing plant in Detroit that makes parts for a large automotive company. You just had your first child and want to spend more time at home. You have a friend who also happens to be a new mom who works at the plant in the same position as you. She also wants to spend more time at home with her child. You both approach your supervisor and see if a job sharing arrangement can be made. Your supervisor runs your request up the chain of command, and in a few days you are informed that the company will allow a 50-50 split. You agree to work half of the shift, and your friend will work the other half. You and she will rotate from morning and afternoon shifts on a weekly basis. You're paid a wage, so you don't have to be worried about splitting your salary. But nevertheless, take-home fit. 예를 들면 뭐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었다든지 또는 육아 때문에 휴직해야 할 상황이 있는 이런 여성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정규 근무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선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잡 쉐어링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구글이나 IBM 같은 데는 평생을 이제 출퇴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선언하는. Job sharing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especially with employers that recognize that their people live complicated lives, and now that we have oftentimes mothers in the workplace as well as fathers in the workplace, that we live in a different environment today. One of the great pros for work sharing is that there's such a shortage in labor these days that employers are a lot more willing to talk about it than they've been in the past. Work sharing oftentimes can work out to be better for not only you, but the employer as well. Our experience has been that when you have two people sharing a job, they bring a little bit more diversity and a little bit more creativity to it. They do a better job of understanding what the dynamics and the problems are, and they work together to solve those problems. So they support each other great as a team. Another one of the pros of job sharing is that both parties end up coming to work usually with more energy, more dynamic, because they're not burning the candle at both ends. But that's not to say that everything about job sharing is good. Some of the cons about job sharing, sometimes it's more difficult to be promoted because your employer is thinking that you're dividing your time, and they have difficulty sometimes understanding who's contributing what. And so they'll be more reticent to promote. Sometimes they feel that you're not as much of a career person. And so as a result, they're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apt to choose the person who's working a full schedule compared to somebody who's job sharing. The way that you overcome that is focus on defining and documenting and showing your employer the results that you're creating. It doesn't have to be in a competitive way. You can show how both the benefits of individual effort and team effort working together creates a greater whole. 지금 이야기는 이제 잡 쉐어링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단어만 유튜브에 쳐보면은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히어링을 조금 높이려고 노력한다면은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은 뭐 굉장히 널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정보 홍수의 시장에
이런 것이 좋은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기술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잡 쉐어링의 장점이죠, 그죠? 유연한 근무 시간, 또 압축된 요일에 생산성, 오히려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단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뭡니까? 이 잡 쉐어링이 굉장히 좋은 직업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 중에 특히 신체적 피로를 많이 수반하는 이런 장애인 하루 8시간 근무하지 않고 오전 근무를 시킨다든지 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킨다든지 그죠? 또 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 혈액 투석을 하잖아요, 그죠? 혈액 투석하는데 1시간이 요구돼요. 병원에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아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도 서울대에서 학위를 하고 UC 버클리에서 한 그 교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교수인데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 보고 교수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액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학생 지도를 하겠나? 그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혈액 투석한다고 누워 있는데 그래서 임용을 안 시켜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결국은 승소해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째 교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꼭 뭐 대학 교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산직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잡 쉐어링이라는 것도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하나의 해결 가능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훌륭한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잡 쉐어링의 장점을 이렇게 쫙 글씨를 해놓고 그죠? 또 플렉서블 잡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나 이제 고용주에게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퍼스널 이슈라든지 피지컬 인바이먼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잡 쉐어링에 필요한 것은 이제 계획 수립이에요, 그죠? 이전에는 뭡니까? 잡 쉐어링의 이제 개념을 소개했는데 잡 쉐어링에는 철저한 그 계획 수립이 필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생산성을 적어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충분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그죠? 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잡 에센셜 한 부분을 쉐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장애인들 보면은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근로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근로지원인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근로지원인 지난번 한번 내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필수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게 근로지원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로지원을 하려면은 직무 분석이 돼야 되죠, 그죠? 직무 분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에센셜 잡 듀티랑 비본질적 직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 사무직의 필수적인 직무를 근로지원인이 해서 수행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건 근로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라든지 직무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이 잡 쉐어링이라든지 또는 근로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근로지원인의 실질적으로 근로지원인 이 수행하는 업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사하게 잡 쉐어링에서도 해결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분석적 노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수행 계획 이런 것이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근로자들이 직업상의 책임들을 잡 태스크를 몇 가지로 나눈다든지, 그죠? 또 자기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이 더 이익이 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뭡니까? 어떤 그 직업의 질적 수준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 쉐어링의 이점들은 살펴보는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로자의 어떤 그 직업 유지를 가능해 주는 것이 하나의 잡 쉐어링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육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어머니라든지, 그죠?
또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지닌 숙련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업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든지 직업에 따르는 소진 이런 것들을 소진의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에 굉장히 매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갈이 돼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합쉐어링은 하나의 중요한 직업 대안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 기존의 어떤 직업을 유지하면서 자기 직업적 역량을 높인다든지 또는 더 많은 수입을 그죠?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특히 뭐 병가, 결근, 휴가 같은 업무 공백을 없애주기 때문에 시간 손실을 크게 줄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 흐름을 유연하게 하고 그죠? 또 동료들 간의 근무 스케줄을 통해 서로 협력한다든지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사무실 공간 역시 줄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생각이 있으면은 재택근무 이런 쪽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제 노동시장 방향이 재택근무의 비중이 커지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도 내년 말까지는 갈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그 사회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할 때 역시 노동시장이나 직업 세계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저도 이번 토요일날, 금요일날 부산에 간호사들 교육을 가는데 간호사들 교육 시간 4시간이 온라인 교육이래요. 줌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지 않았는데 줌 외부 강의를 하면서 줌으로 하는 거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 쉐어링 혹은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이라든지 또 연구를 더 확장해야 할 그런 영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잡 쉐어링이 근무자들의 어떤 복지를 높여줄 수 있느냐고 할 때 더 높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재택근무도 상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브라이즌이라는 IT 회사에 근무해요. IT 회사에 근무하는데 올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자기 와이프가 있으면서 출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출퇴근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죠? 또 회사에서는 사무 공간을 아끼고 거기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유지비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잡 쉐어링 같은 걸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재택근무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잡 쉐어링이라는 것은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가능하겠죠, 그죠? 특히 IT 같은 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IT라는 예를 들어 전산업무 같은 코딩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하면은 10년 걸릴 전산 프로그램을 한 1000명 투입해서 한 3일에 끝내는 이런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영상도 또 하나 살펴볼 거예요. 고용주 관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경쟁을 열다고
59% 연습합니다. 텔레폰에 오렌지 컬러. 이제 고용주들을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생산자들을 어떻게 되는지. 이건 어떻게 제작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 툴이 많더라고요, 툴이. 이게 얼마 안 해요. 이게 웹툰이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하루에 한 7, 8천 원 회비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면은 동영상 만화가 만들어져요. 그죠? 이런 재미난 것들이 지금은 이게 장애인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특수교육 지급 제한한 학생들은 장애인적 관심 가져야 돼요. Whether apparent or not, each day there are people with disabilities hard at work, serving employers and the public. But despite abilities and performance, unemployment amo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far above that experienced by the general population. I think that things are improving at not an acceptable rate, but at a rate that says there's progress being made. There are jobs that could be performed.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죠. Developmental disabilities. 리저너블. 이 발달장애인 한번 보시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From the general population of their workforce. 이제 건물지 사인을 하죠, 그죠? 건물지 작성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Into their workforce.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게 한번 보시죠. 그죠? 발달장애인에게 직무훈련을 시키는 거죠. Disabilities into the workforce. The duties that may be involved run the gamut, with a sense of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leading the way. I am very proud of myself for having that ability to take. 미네소타예요, 미네소타. 소뷰라는 곳에서 사무직을 수행하는 거죠. So I attach all the address labels on there. 그러니까 주소에 레이블 붙인 그런 업무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차트 같은 거 정리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 발달장애인이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훈련 과정을 통해서. I'm able to take some of the burden off there. 영어 잘하죠, 그죠? 미국 사람이니까. 발달장애인. 슈퍼바이저 거예요.